안녕하세요. 최근의 임수입니다. 자, 근성장 말고 멘탈 성장. 그 두 번째 시간 제가 선정한 책은 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서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이제 셀리 티스데일이라는 분인데, 펠런 문학상, 푸시카트 문학상 등 이제 다양한 문학상을 수상하셨고, 이분의, 정말 독특한 직업이 작가가 아닙니다. 작가가 아니고, 그, 완화의료, 그러니까 이 호스피스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죽음에 이르신 분들이 편안하게 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제 그런 일을 엄청 오랫동안 해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이 글도 잘 쓰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흥미롭고 좀 어두운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잘 풀어주신 것 같아서 이 책을 좀 읽어보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좀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이 막 생각하시는 어떻게 하면 막 현명하게 죽을 수 있을까 이런 책이 절대 아니고 이분이 직접 현장에서 수십 년간 있으면서 이 죽음에 처한 사람들의 생각들 그리고 죽음에 처한 사람들 옆에서 돌보는 가족이나 지인들의 그런 생각들, 그리고 죽음 그 이후에 벌어지는 시신에 대한 처리나 이런 종교적 관행이나 장기기증과 같은 관련된 부분들을 아주 세세하게 잘 다뤄주시고 계십니다. 이런 내용이 다소 좀 딱딱하게 보일 수는 있는데 실제 사례들과 함께 흥미롭게 잘 풀어주셔가지고 크게 부담 없이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항상 어떤 책을 읽어도 이거를 이제 아웃풋으로 꺼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냐 이런 걸 좀 많이 따지는 편인데 이 책은 또 뒤에 이렇게 죽음 계획서라는 이런 목차가 나오면서 실제로 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좀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책이라서 좀 더 책을 읽으시는 분들에게 좀 더 많은 생각을 하게끔 하는 그런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평소에도 어디 장례식장을 다녀오거나 아니면 관련된 영화를 보거나 이렇게 하시면서 이 죽음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을 좀 해오셨을 겁니다. 만약 내가 이 시한부 선고를 받고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 당연히 깊이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생각만 해도 끔찍하니까 그냥 대충 하고 싶은 거 놀러 가고 어디 가고 할 거 다 하고 죽자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마실 겁니다. 저도 진짜 그냥 진지하게 생각해보니까 별다른 그런 생각이 안 떠오르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찌들어산 게 너무 억울하니까 뭐라도 좀 즐기며 죽자 이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근데 이 책을 읽고는 좀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어디 승려분들처럼 태어나면 무조건 죽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그런 죽음에 대해서 완전히 내적으로 깨달은 그런 상태는 아니지만 그래도 죽음이 삶의 일부라는 것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이 죽음도 삶과 같이 정말 엄청나게 복잡한 문제로 얽혀 있습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이 죽음과 관련된 정말 다양한 부분들에 대해서 깊숙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 미리 계획을 해둬야 된다는 사실을 확실히 이 책을 통해서 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이 자가 호흡이 불가하고 호흡기로 의존해서만 호흡해서 평생을 살아가야 한다. 이런 상황에 놓이신다면 어차피 죽을 목숨인데 병원비를 수천만 원 소비하면서까지 가족에게 짐을 남기고 그렇게 떠나고 싶지 않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이 사전연명의료서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그것을 받지 않겠다고 미리 표현하는 의사 표시이고 이것을 미리 인증된 병원에 제출을 하면 향후 여러분의 의식이 없고 단순히 호흡기에만 의존하고 있을 때 이 연명치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유언장도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자식들이 부모님 돌아가시고 재산 문제로 제일 많이 싸우지 않습니까? 살아생전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적, 그런 물적 재산권들에 대한 상속이임장을 작성을 해야지 죽음 이후에 나의 가족들과 나의 주변 사람들에게 부담을 덜어주는 그런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기증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좀 해봐야 합니다. 책에 따르면 이 장기기증도 이 전신과 부분기증으로 나뉘는데 만약에 전신기증을 하면은 내 시신이 이 연구용 센터로 보내져가지고 다양하게 이제 여러 사람들에게 이식이 되고 또 연구용으로 쓰이고 한 몇 주 내로 이제 화장이 돼가지고 가족들의 품에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막이나 신체 주요 이런 짜잘짜잘한 부분들을 부분 기증하게 되면 보통 수시간 내에 이런 작업이 다 끝나고 온전한 상태로 시신을 이렇게 잘 복원을 해가지고 가족들에게 수시간 내로 이렇게 돌려준다고 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내용 말고도 더 나아가서 이 심폐소생술을 내가 받을 건지에 대한 여부,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할 건지에 대한 여부, 그러니까 놓게 되면은 이 진통제를 놓게 되면 의식을 잃을 수 있는, 그러니까 깨어나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진통제를 내가 맞을 건지에 대한 여부, 그리고 향후 장례 절차,
뭐 의료 위임장 등등 죽기 전에 판단해야 될 것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물론 죽고 나면 다 끝인데 무슨 소용이냐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겁니다. 저 또한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그러나 이 책을 읽고 이 죽음은 이 본인 혼자만의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죽음에 대해서 사전에 먼저 계획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이 죽음과 관련된 많은 부분들을 선택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가족들에게 그냥 떠넘긴다는 것은 뭔가 가족들에게 위안보다는 슬픔을 부추기는 그런 행동이 되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죽는다고 하면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도 또 살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또 태어나고 또 살아가겠죠. 적어도 내가 이런 부분들을 미리 사전에 결정을 해둔다면 주변인들이 상대적으로 더 빨리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보다 빨리 이 슬픈 감정을 잊고 일상생활에 복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생명체든지 태어나면 죽습니다. 오늘 이렇게 행복하고 그냥 이런 일 있고 저런 일 있고 하더라도 결국 내일 죽을지 모르고 오늘 갑자기 내가 지금 말하다 죽을지 모르고, 그런 게 진짜 삶인 것 같습니다. 이 죽음과 죽음 그 너머에 있는 일들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보고 좀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면은 오늘의 삶을 좀 더 감사하게 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이 죽음에 대해서 한 번도 좀 진지하게 생각을 안 해보셨거나 죽음에 대해서 마냥 부정적이고 그냥 계속 그냥 회피만 하려는 그런 성향이시라면은, 그렇게 막 어렵고 그런 책이 아니니까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진짜 짧게 그냥 치고 끝내려고 했는데 말이 좀 많았습니다. 어쨌든 죄송한 말씀 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책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체육인 임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